입에 쓴 게 몸에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일까요? 쓴맛을 보고 난 후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됐다는 한 남자. 행복의 최우선 조건은 바로 건강이라고 말하는 이원복 대표입니다. 예전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을 때야 아파 죽기 전에야 병원 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사전적으로 또 앞으로는 더욱더 사전에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더 중요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매질 관리의 까다로움 때문에 운영이 쉽지 않다는 효소 찜질 매장. 1년 넘게 이 매장을 운영 중인 이원복 대표는 남다른 철학과 꿈을 바로 이 매질에 담아내고 있다는데요. 낮에는 매장 관리, 밤에는 매질 연구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는 그의 특별한 일상을 오늘 만나봅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효소 찜질 매장. 다양한 효소 찜질 매장들이 존재하지만 이곳은 뭔가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모래 찜질하듯 몸에 매질을 덮고 누워있는 건 별다를 것 없는 풍경이지만 이 매질에 바로 특별함이 숨어 있습니다. 개똥쑥이라는 생소한 식물이 매질의 주재료. 체내의 독소를 배출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요 안에 계시다 보면 좀 심장도 빨라지는 거고 땀이 많이 나면서 전체적으로 몸이 체온이 올라가는 걸 느끼시죠? 그 부분에서 사실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오기 전이랑 들어온 다음 나가기 전에 항상 그 체온 체크를 해보면 1도, 0.8도에서 1도는 항상 올라가 있더라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건강해지는 느낌. 효소 찜질 마니아인 고객들도 이곳은 조금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꼭 산에 정상에 올라갈 때 되게 가파르고 막 숨차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정상에 딱 올라가면 이렇게 상쾌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달리기 뛰고 나면 되게 끝나고 나면 되게 상쾌하면서 힘도 지친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개운한 상쾌하잖아요. 그런 기분. 예, 해독 찜질은 효소 찜질을 업그레이드한 건데요.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한약재와 개똥쑥을 잘 발효해 만든 테리엠만의 프로그램이에요. 해독 찜질을 하게 되면 땀을 내면서 노폐물과 독소가 빠져나가고 체온이 올라가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평범한 매질로는 승부할 수 없다. 효소 찜질을 넘어 해독 기능까지 더하기 위해 그는 매질 개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답이 바로 개똥쑥. 개똥쑥이 좀 흔하지 익히 들어보지 않으신 말일 수 있는데 그냥 잔잎쑥이라고 잎가지들이 좀 잔잔합니다. 이 개똥쑥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아르테미신이라고 하는 항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개똥쑥의 아르테미신을 가지고 중국에서는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했고 이게 작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대상이기도 하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개똥쑥이 가진 항암 능력, 우리가 이미 인구의 3분의 1이 암으로 죽는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관심사이고 저희가 암을 치료하는 개념이 아니지만 항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개똥쑥을 가지고 사업화를 해나가면 다양한 효과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발을 한 거죠. 고객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도 중요한 그의 일 중 하나입니다. 양먹이라고 걔도 중단시켜주고 나만 지금 좋은 매질과 특별한 서비스는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평균으로 월 매출 1,000만 원도 잘 안 나오는 업종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미 1년 차에 그거를 이제 훌쩍 넘어버렸고요. 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매출이 없다는 건 좀 심한 말로 하면 곧 죽음이거든요. 근데 고객들이 계속 이렇게 오고 만족해 하시고 또 손에 손잡고 이렇게 더 모시고 와주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라든가 어떤 이 품질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는 국내 대기업에서 18년간 근무한 샐러리맨이었습니다. 그가 맡았던 일은 헬스케어, 건강과 관련된 일이었는데요. 열정적인 성격 덕분에 회사에서도 누구보다 인정받는 재원이었습니다. 비록 학창 시절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학업을 이어가기 힘들 만큼
가난한 학생이었지만 오랜 기간 대기업 직원으로 일하며 중산층의 삶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한 의료기관의 전문 경영인 제의가 들어옵니다. 좋은 기회였지만 그로 인해 인생의 큰 파고를 맞기도 했습니다. 예, 갈등은 사실은 많았죠. 주변에서 미친놈 소리를 좀 들었죠. 네, 물론 직장 생활 50 이상 편안하게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냐.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들이었고 뭐 연봉도 작은 게 아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기하러 나간다라는 게 주변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만류가 있었고, 또 집에서 와이프 입장에서도 제가 이제 사업을 해나가기 위한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늦췄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았었죠. 큰 한의원의 행정원장 겸 전체 네트워크 대표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서 좀 약간은 뭐 자연스럽게 갈달까요? 그러면서 대려 처음 사업을 여는 단추를 굉장히 잘 열어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직장에서 있었다가 대려 더 연봉도 뭐 전체적인 상황도 점프가 되면서 외부 의료기관에 이제 대표로 왔으니까 더 이제 좋았던 어떤 케이스였죠. 거기서 이제 사업만 안 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더 욕심을 안 부렸으면. 대기업이라는 안정적인 울타리를 뛰어넘은 그는 사업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경험도 자본도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감 하나만 갖고 대규모 스파 업체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는 실패, 혹독한 시련이 이어졌습니다. 20여 년 동안 정말 탄탄대로로 살아왔던 그 어떤 인생에서의 그런 부분이었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건방짐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또 무모함이 작용을 하면서 제가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잘 안 되고 있었던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싸게 나왔던 거를 덩어리만 해도 200억 이상이 되는 거를 제가 막 사업 시작한 지, 회사 만든 지, 아니 사실 정확하게 하면 회사 만든 당해년도에 그거를 무모하게도 도전하고 덜컥 그거를 200억짜리를 그냥 임차를 해버린 거죠. 이건 제가 하면 더 잘할 거야. 또 내가 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것들 활용하면 더 잘 풀어낼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인생 20년 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만들 거야라고 하는 욕심, 건방짐에서 출발한 그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나가는 대기업 직원, 의료기관 전문 경영인, 행복한 중산층의 가장이었던 삶이 개인 파산자의 삶으로 바뀌는 순간 눈앞에 끝이 보이지 않는 내리막길만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암담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우선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 반성과 자괴감도 굉장히 컸었고요. 가족들에 대한 어려움과 그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뭐 가족들 잘 챙기지도 못하고 저 혼자 가누기도 참 힘든 어떤 시간들이 되다 보니까 진짜 막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다고 얘기 들으면 안 하지만 그 전조 시간들이 꽤 긴 시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시간들 동안 계속 뭐 대출 받아서 메꾸고 메우고 뭐 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요것만 받아서 하면 어쩌고 잘 될 거야라는 또 어떤 착각과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결정의 착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돼 가면서 이제 점점 더 나락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네. 그 덕에 뭐 결과는 뻔하게 그냥 다 금전적인 손해는 다 제가 고스란히 안게 되고 가족들도 정말 힘들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원복 대표는 주변에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의 조언과 도움이 이어지고 그 덕분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곳도 알게 됐는데요. 정부가 보증을 서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는 정책. 그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찾아갑니다. 희망의 빗줄기가 보이니 다시 일어설 용기도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막 대출도 받고 막판에는 막 카드론도 받고 하면서 신용등급이 8등급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출들이. 그렇다고 사채를 이제 끌었으니 더 이건 지옥으로 가는 어떤 지름길인 것 같고 했는데 그때 신용보증재단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했는데 의외로 정말로 이렇게 쫙쫙쫙 진행되면서 대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장에 오픈하는데 모자랐던 자금을 그 신용보증재단의 도움을 크게 받았죠. 그 덕에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이 과정이 넘어왔던 것 같아요. 힘들게 매장을 열고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한 이원복 대표. 하지만 개똥쑥이라는 특별한 매질 재료는 그에게 큰 숙제를 안겼습니다. 개똥쑥에서 나는 특유의 나쁜 냄새 때문에 고객들이 꺼려 있기 때문인데요. 냄새 잡는 약초를 알아내기 위해 수없이 밤을 새고 연구한 결과 3개월 만에 냄새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효소찜질 매장에서 매질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생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것 또한 관건인데요. 교반기가 중요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저희가 초기부터 이 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벤치마킹을 했었거든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를 관리하는데 이 여성들이 관리하기 좋은 사업인데 불구하고 여자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사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계속 만드는 거에 처음부터 주안점을 줬었는데 자동 교반기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단가가 너무 비싼 문제와 그냥 정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길을 나섰습니다. 사업 초기 교반기 구입 문제로 만났다가 한 배를 타게 된 인연인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교반기. 조금 더 성능 좋은 교반기를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은 틈만 나면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나눕니다. 이원복 대표의 아이디어가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매일 빠짐없이 정성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사람의 힘만으로 하기에는 힘들고 그만큼 기계의 그런 도움이 있으면 더 정성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계가 편리하고 다루기 쉽고 고장이 없고 그리고 제때 AS가 되고 이런 그 AS 기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관리인의 정성이 더해졌을 때 최고 품질의 효소가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 과제를 통해 자동 교반기를 개발한 이천희 대표. 한때는 수요 부족으로 폐업 위기까지 갔지만 이원복 대표와 손을 잡고 그 역시 더 큰 꿈을 꾸게 됐습니다. 더 똑똑한 교반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효소와 미생물을 잘 관리하기 위한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노동력 때문에 사업을 2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계가 필요한데 이게 기계가 또 생긴다 해도 사람이 또 수동으로 작업을 하면 또 그만큼 또 노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자동화하고 그 자동화를 넘어서 저는 로봇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향후에 저희가 잘 준비해서 확산할 때 우리 점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쉽게 해 나갈 수 있고 더 좋은 서비스, 더 좋은 품질의 매질을 고객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우리 사업을 해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정부 정책에 대해 알게 된 건 큰 성과였는데요. 그의 꿈을 지지하는 이정환 교수와 함께 새로운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요즘 음악으로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운드 테라피 제품. 이 역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1인 창조기업 과제에 지원한 후 결과를 기다리는 것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틀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소리가 아주 뭐랄까 전체적으로 몸 전체로 잘 울려. 오랜 기간 건강 관련 일을 해온 이원복 대표는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이정환 교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파도를 한번 타면서 정말 사실은 이런 연구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력과 이런 것들이 쉽게 다가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듣고는 정말 흔쾌하게 학교에서 지원해서 그걸 만들어주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정부 지원 과제로까지 발전해서 제품화할 수 있게끔 해보겠다고 또 많이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서로 이제 산학 협력 과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식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시장의 모든 기능들을 지금의 회사를 종합건강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그의 꿈이 이렇게 조금씩 실현되고 있습니다. 열정적이시고요. 굉장히 쾌활하시고 모든 면에서 매사에 긍정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거나 뭐 행동하시는 여러 면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을 갖게 해주시고 또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사교성이 있고 신뢰할 만한 그런 이제 언행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한 10여 년 이상 벌써 이제 알고 지내왔고 지금도 굉장히 항상 만날 때마다 유쾌하고요. 굉장히 뭔가를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개발 제품에 대해 이야기할 땐 두 사람 모두 말이 빨라지고 눈빛이 반짝입니다. 민감한 부분이 아직 다져서 시작을 한다면 좀 더 큰 성공을 정말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고. 오케이. 함께 꿈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한 큰 기쁨 아닐까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손에 케이크 들려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에요. 와이프하고 20주년 됐어요. 20년간 한결같이 곁을 지켜준 아내와 소중한 아이들.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늘 함께였던 이들. 영민이가 운동하는 거 보면서 나도 참 영민이 또 지금도 힘들다고. 있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자. 응? 기회로 영민이하고 또 아빠 참 오늘 하나 셋. 아유 잘했어. 그때 애가 고3이었거든요. 고3이다 보니까 신경도 많이 써줘야 되는데 남편은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밖에 일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밖에 일을 하면서도 가정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머리가 막 너무 복잡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웃음도 안 나오고 정말 이러다 합병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지금도 솔직히 뭐 힘들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사업 실패 후 사춘기 아들과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엿한 대학생,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준 아들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자상하죠. 따지면. 자상한 남편이고 기념일 잘 챙기고 그리고 항상 보면 긍정적인 남편. 그냥 뭐 아프면 제가 아프면 어떻게든지 진짜 다른 남편들은 그냥 병원이나 가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진짜 병원도 따라가는 그런 자상한 남편이라고. 요즘은 짬을 내서 아들과 함께 운동도 다닌다는 이원복 대표. 하는 건 잘 되고 있어? 네, 잘 되고 있어. 하긴 너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 벌써.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었던 시절 아들에게도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고 급격히 살이 찌기도 했는데요. 이후 함께 다이어트를 시작한 아버지와 아들. 몸무게가 줄어든 만큼 갈등도 줄었다고 합니다.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걸 느끼다 보니까 이런 경험도 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좀 약간 실망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희망이 보였고 저도 힘이 나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어느 때보다 즐겁다는 이원복 대표. 가족은 그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좋은 원동력입니다. 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정말 행복인 거 아니야. 그리고 운동을 안 했을 때는 물었는데
운동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 몸 전체가 다시 개운해지고 다시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에요. 오늘은 매질에 배합할 재료를 사러 한 재래시장 약재장에 들렀습니다. 약재 공부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사장님, 이거는 어디에 좋아요? 여기는 당뇨에 좋고 혈압에 좋고 체지방을 네. 빼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고 강화 약국인가 본데요? 이렇게 소포장으로 따로 해서 파시는구나. 네. 그래요. 이게 좀 많이 살 수는 없어요? 그 정기적으로 다양한 약재들을 배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우리 몸에 좋은 약재들에 대해서 시장 동향, 그리고 가격, 또 이런 것들을 확인하러 왔어요. 사실 뭐 약재 시장이라고 대구에도 있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영동시장에 가면 뭐 많은 재료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도 고를 겸 또 시장 정보를 파악하러 그렇게 나왔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잘 포장된 거라든가 좀 상태가 어차피 마른 거니까 좀 상태가 잘 보존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매질의 효능을 높이기 위한 그의 욕심과 노력은 끝이 없는데요. 이게 참 청궁은 정말 항상 느끼지만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잘 참았는데 구분을 못하죠. 네. 소비자들. 한정되게 안심하고. 안심하고. 아유 알겠습니다. 해독찜질의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매질을 표준화시키는 것도 큰 과제 중 하나인데요. 맞춰서 그는 이곳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생미를 김치나 이런 것처럼 행기성 발효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하늘이 맺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업계에 이제 들어온 지 몇 달이 지나고 정말 자충우돌을 막 하고 있을 때, 사실 선배님들이라고 하는 분들 몇 분들을 이제 찾아가서 뵙기도 하고 또 책을 쓰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했었는데 뭔가 시원함이 좀 없었어요. 잘 설명도 안 되고,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걸 쌓아놓는 작업들이 안 돼 있으셨다고 할까요? 근데 이분을 우연찮게 이제 알게 됐는데, 정말 여기에서 연구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나 같은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질. 그 매질을 바로 이곳에서 생산할 예정인데요. 업계 선배이기도 한 이재승 씨 역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연구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하에 재료들의 칼로리, 열량, 함수율 뭐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검토하시고 잘 배합을 하는 어떤 기술까지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차피 저희가 이제 나중에 확산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표준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만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협의를 하게 된 거죠. 그의 꿈이 시작된 공간, 해독찜질 매장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이렇게 뭐가 좋은 거 있으면 이거 맛있어, 너 먹어봐. 뭐 이러니까. 심신이 건강할 때 비로소 웃음이 나오곤 하는데요. 해독찜질, 좋은 식품, 체질에 맞는 음악과 빛, 건강을 위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공간. 그곳에서 마음껏 웃는 사람들. 그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해독찜질 매장을 운영하면서 저희는 이 매장을 건강에 대해서 체험하고 또 그 건강과 관련된 제품들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해요. 향후에는 테레인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들은 생식이라든가 건강식품들도 이제 개발하겠지만 그 전 단계로서 시중에 있는 좋은 제품들을 소싱을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직접 여기서 현장에서 한번 먹어보고 또 체험해보고 그리고 본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렌 매장은 복합 건강 체험 매장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매장 하나로 시작했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그의 꿈이 회사를 종합건강기업으로 키워낼지 모릅니다. 그는 지금도 끊임없이 길을 찾고 두드리고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고객이 찾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계속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처럼 저희가 정부 지원 과제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세상에 있는 기회들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준비한 만큼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나가야 되고 저는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시도 중에서 실패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성공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 가만히 있어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남아요. 어떤 책에서 읽은 글귀인데요. 사실 그대로 말 그대로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세상이 변하겠어요? 자기에게 어떤 좋은 것이 생기겠어요? 시도하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생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종종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기 때문인데요. 이원복 대표 역시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곤두박질 치기도 했지만 꿈이라는 안전벨트가 그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더욱 빛나는 이유도 바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